안녕하세요. 사업관리 이부장 채널의 이부장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은 2019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1월 1일 2020년이 밝아오네요. 2020년에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시고 하는 일들이 다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 서두는 이제 이렇게 그만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도급 관련돼서 하도급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끝쯤 해서 전체적인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봐주시면은 아마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쉽게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도급에 대한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도급 업체와 주간 사업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이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보통 요새는 이제 그 표준 계약서라는 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사업이건 뭐 SI성 사업이건 간에 그 표준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계약에 들어가는 그 보시면은 전문과 뭐 본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문에는 보통 그 계약 금액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저희 전편에서 얘기했던 계약의 적정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요. 뭐 현금으로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전문에 들어가 있고요. 본문에는 이제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자 부수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편에는 비밀유지 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양사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도장을 찍고 간지 뭐 찍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그 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인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조건에 따라서 인력을 투입하면 되고요. 그 인력이 투입된 이후에 이제 그 선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관 업체가 주관 사업자가 이제 선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SI성 같은 경우는 70 대금 총 사업비의 70%까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비를 제외하고 용역비에 해당하고요. 용역비의 70%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선금 신청해서 받게 되면 그 하도급 업체한테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선금을 똑같이 70%를 받은 만큼 다시 70%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도급 업체랑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간 업체가 선금을 받으면 주간 업체가 선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선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대금을 받아줬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주관기관 쪽으로. 그렇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산세, 뭐 이자 같은 거를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에 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8월 1일 날 돈을 받았어요. 근데 8월 15일까지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8월 뭐 한 20일 날 줬어요. 그러면은 약 5일간의 지급이 이제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요 5일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는 그 하도 업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의 1000분의 1씩 하루에 1000분의 1씩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늦게 준 거예요. 5일이 늦게 줬어요. 그러면 1000분의 1이면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씩 해서 5만 원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작은데 규모가 몇 억씩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 규모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이 대금을 지급해 줬다는 거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늦어졌을 경우에는 그 하루에 1000분의 1씩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의 1000분의 1씩 하루에 가산이 돼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도급 계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제가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먼저 받았어요. 선금을 주간 업체가 먼저 받았어요. 선금을 받고 계약 자체가 늦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까 그 15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돈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데, 이 계약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는 계약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계약 날짜, 하도급 업체와 주간 사업자 간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15일 안에 대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일 내에 증빙을 해야 되고, 똑같이 이제 1000분의 1씩 늦게 지급되면 1000분의 1씩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돼서 성금 지급까지 끝나면 하도급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편해지죠. 편해지고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중간중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정말 하도급에 대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라고 하는 건데, 그 각 업체별로 그 하도급에 대한 계약 사항을 정말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 계약이나 사전 승인을 할 때 보시면 하도급 업체가 사업 수행 계획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 수행 계획을 제출을 해요. FM대로 하면은 그 계약서에 나와 있고, 그 사업 수행 계획서, 하도급 업체가 제출한 사업 수행 계획서 내에 있는 업무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가 A라는 업무를 하기로 들어왔어요. A라는 업무를 하기로 들어오고, 하도급 그 수행 계획서에도 A라는 업무만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주간 업체가 너무 바쁘고 인력이 막 어디가 빵꾸 났어요. 뭐 B라는 업무에서 빵꾸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뭐 A 그 하도급 업체한테 B라는 업무를 좀 해라 해가지고 B라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간 업체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게 되고요. 주간 기관에서 가끔 와서 정말 하도급 업체 직원들 데리고 정말 너희 이것만 시키니, 이것만 하고 있니, 이런 거를 또 면담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좀 그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를 받는다든지, 뭐 정말 재수 없으면 뭐 부정당까지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그 친구들이 해당 계약 사항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신고하는데, 고용보험 부분 저번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그 준수 실태 보고를 할 때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증빙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 회사들이 꼼수를 써서 그 고용보험을 초반에만 내주고 중간에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대한 증빙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주간기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매달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뭐 상반기에 한 번, 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 프로젝트가 진짜 길다 그러면은 3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짜리 뭐 유지보수 사업이다 하면은 뭐 4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상반기 하반기 할 경우는 2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도급에 대한 뭐 중간 점검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제 업체들도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인력 철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금액 잔금이 남잖아요. 업무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검수를 받고 잔금을 받게 됩니다. 30%의 잔금을 받는데 이 역시도 선금에서 마찬가지로 그 받은 날짜에, 그러니까 주간업체가 받은 날짜에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하도 업체로. 마찬가지로 20일 내에 그 업체한테 돈을 줬다는, 잔금을 지불했다는 증빙을 그 주간 기관 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에 대한 모든 부분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하도급에 대한 사업이 종료됨과 그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까지 해서 하도급에 대한 업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도급에 대해서 요새 또 굉장히 많이 그, 그 사람들이 주간기관이나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업관리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런 날짜 개념이 이제 그 약간 잘못되다 보면, 잊어먹고 있다 보면 아까처럼 뭐 이자를 더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끝났고요. 그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